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밀레나라는 여성이 한국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편견을 깨고 사랑을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죠. 밀레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의미 있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밀레나입니다. 2012년 당시 제 나이는 26살이었고 유럽 5개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국제회의나 문서 번역 일을 주로 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발칸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서유럽에 비하면 아직 발전이 더딘 편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소피아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소비에트 시절에 지어진 회색빛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였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비토샤산의 모습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번역가라는 직업 덕분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배웠고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도만 알고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정말 미지의 땅이었죠.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여행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대부분 서유럽이나 미국, 호주 같은 곳들이었어요. 밀레나, 너는 언어도 잘하니까 어디든 갈 수 있겠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들을 여행해봤고 각각의 매력에 푹 빠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시아는 너무 멀어, 문화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기 사람들, 키 작지 않아? 아직 개발도상국 아니야? 라는 말들을 자주 들었어요. 저 역시 그런 편견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뉴스에서 가끔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올 때 한국도 비슷한 곳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유럽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여름 친한 친구 엘레나가 아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만났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밀레나, 태국과 베트남 정말 좋더라.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은 좀 딱딱할 것 같아. 너무 규칙적이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유럽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파리나 베를린 같은 큰 도시로 이주해서 더 큰 무대에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특히 한국 같은 곳은 제 인생 계획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2011년 가을부터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인생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번역가로서의 경력도 어느 정도 쌓였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욱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럽기도 합니다. 번역가로 일하면서도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언어는 배웠지만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의 깊이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었어요.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었던 제게 아시아는 여전히 신비롭고 낯선 세계였습니다. 2012년 3월 드디어 스페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드리드를 거쳐 세비야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어요. 아람브라 궁전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기로 했는데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정리한 후 공용 주방에서 간단한 저녁을 해먹으려고 내려갔어요. 주방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독일에서 온 커플, 프랑스에서 온 혼자 여행하는 여성, 그리고 구석 한쪽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는 아시아계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무엇보다 집중해서 요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파스타를 끓이면서 슬쩍 그 남자를 관찰했어요. 라면에 야채를 넣고 계란도 올리더니 마지막에는 김치 같은 것도 조금 넣었습니다. 냄새가 독특하면서도 왠지 식욕을 돋우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불가리아에서 오셨나요? 체크인할 때 여권을 보니까 불가리아 국적이던데요. 영어가 매우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자연스러웠고 문법도 정확했어요. 네, 맞아요. 소피아에서 왔어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준영이에요. 한국이라고 하자 제 마음속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나눴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준영이라는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영어도 능숙하고 요리하는 모습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밀레나예요. 한국에서 오셨다니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혼자 여행 중이신가요? 제가 묻자 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유럽 배낭여행이 꿈이었거든요. 군 제대하고 대학 졸업한 기념으로 한 달 정도 유럽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군 제대라는 말에 약간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군대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신기했습니다. 군대 생활은 어땠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어요.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동료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준영이 웃으면서 팔뚝을 살짝 보여줬는데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한 사람처럼 탄탄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영이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유럽 여행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번역가라고 하자 매우 관심을 보이더군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5개 국어나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한국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배우기 어려운가요? 제가 물어보자 준영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글이라는 문자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하고요. 간단한 단어 몇 개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초적인 인사말들이었지만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준영이는 참을성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이는 한국식 아침 식사를 만들어서 같이 먹자고 제안했어요. 김치찌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처음에는 김치의 매운맛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군요. 특히 따뜻한 국물이 아침에 먹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한국 음식이 다 이렇게 맛있나요?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묻자 준영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는 기본이고 불고기, 갈비, 비빔밥.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서 직접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영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첫 번째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낙후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준영이가 세비야 시내를 같이 구경하자고 제안했어요.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준영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세비야 대성당을 함께 둘러보면서 준영이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도 아름다운 궁궐들이 많아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어요. 정말요? 한국에도 그런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나요? 제가 놀라며 묻자 준영이 조금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문에 많은 문화유산들이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복원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남아있는 건물들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알카사르 궁전을 거닐면서는 한국의 정원 문화에 대해 들었어요. 한국 전통 정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해요. 인공적으로 꾸미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리려고 하죠.
비원이라고 불리는 창덕궁 후원이 대표적인 예예요. 준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세비야의 작은 식당에서 스페인 음식을 먹으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영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대학 입학시험인 수능은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럼 당신도 어릴 때부터 많이 공부했나요? 제가 묻자 준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은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오후에는 과달키비르 강변을 걸으면서 한국의 자연 환경에 대해 들었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이 70%를 차지하는 산악국가예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아름답죠. 와, 그럼 정말 아름다운 나라겠네요.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준영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경복궁의 모습, 설악산의 단풍, 제주도의 푸른 바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이었어요. 저녁에는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갔는데 준영이 한국의 전통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도 아름다운 전통춤이 많아요. 부채춤, 건무, 승무.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부채춤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기회가 되면 꼭 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준영이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거든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도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영이 한국의 현대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 유럽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정말 인기가 높아요. 정말요? 한국 가수들이 그렇게 유명한가요? 제가 궁금해하자 준영이 몇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K-팝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멜로디가 정말 중독성 있고 좋더군요. 마지막 밤에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기회가 되면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꺼이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그라나다로 떠났고 저는 세비야에서 하루 더 머물기로 했어요. 헤어지면서 준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밀레나,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마세요. 직접 와서 보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예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준영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비록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비야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밀레나. 그라나다 여행 잘 마쳤고 지금은 바르셀로나에 있어요. 세비야에서의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반가워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영,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바르셀로나는 어떤가요? 그렇게 시작된 메시지 교환이 점점 자주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여행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생각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준영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오늘은 한국 전통 음식인 냉면을 먹었어요. 여름에 먹는 시원한 국수인데 밀레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준영이 보낸 냉면 사진을 보니 정말 시원해 보였어요. 투명한 육수에 삶은 달걀과 오이가 올라간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와, 정말 시원해 보여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네요. 언젠가 직접 맛보고 싶어요. 제가 답장하자 준영이 바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밀레나,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영상통화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준영이 자신의 집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어요. 이게 한국의 국민 음식인 라면이에요.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끓고 있는 라면의 모습을 보니 세비야에서 함께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제가 저녁에 통화하면 준영은 새벽이었지만 준영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밀레나와 이야기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한국의 계절 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는 모습, 여름에는 장마철에 비 내리는 풍경,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산의 모습까지. 준영이 직접 밖에 나가서 촬영해서 보여주곤 했거든요. 한국의 사계절이 정말 아름답네요. 불가리아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만큼 뚜렷하지는 않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준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 오시면 직접 느껴보실 수 있어요. 특히 가을 단풍은 정말 장관이에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먼저 축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축하해요, 준영. 정말 기뻐요. 고마워요, 밀레나. 당신이 축하해주니까 더욱 기쁜 것 같아요. 준영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준영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밀레나, 저희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당신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준영과의 통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준영.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도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9,000km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워져 있었어요. 매일의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꿈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생겼어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진정한 연애가 가능할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이해해줄까?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주변의 편견들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했습니다. 2012년 겨울 준영과의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장 친한 친구 엘레나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엘레나, 나 요즘 한국 남자와 연애하고 있어. 엘레나의 첫 반응은 당황이었어요. 뭐라고? 한국? 밀레나, 너 정신 차려.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기는 해? 엘레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들었어. 여자들이 많이 차별받는다던데.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준영한테 들어보니까 한국 여성들도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대. 제가 반박했지만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밀레나, 너는 너무 순진해. 몇 달 영상통화한 걸로 그 나라를 다 안다고 생각해?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아시아 남자들은 키가 작아서 별로야.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유럽 사람 입맛에 안 맞을 거야. 언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거야? 라는 말들을 계속 들어야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학 동기 마르코의 반응이었습니다. 밀레나, 너 정말 미쳤구나. 유럽에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아시아까지 가서 남자를 찾아? 게다가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아니야. 마르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야.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이고 기술도 정말 발달했어. 제가 준영에게서 배운 것들을 설명했지만 마르코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건 과장된 정보일 거야. 실제로는 많이 뒤처져 있을걸? 심지어 직장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밀레나, 아시아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데 그런 생활 견딜 수 있어? 상사인 이반 선생님까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밀레나,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기는 하니?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잖아. 아빠, 한국 전쟁은 60년 전에 끝났어요. 지금은 분단 상태이긴 하지만 남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도 불안정한 지역이잖니. 거기서 살기에는 너무 위험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아, 엄마가 젊었을 때는 아시아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주변의 모든 반대에 부딪히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준영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걸까? 매일 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더 힘든 것은 준영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기가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편견들을 그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준영은 제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눈치챘어요. 밀레나,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영,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하고 있어요. 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렇군요. 아마 한국에 대한 편견 때문일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외국 여자와의 연애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요? 그럼 준영 부모님도 반대하세요? 제가 놀라서 묻자 준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밀레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영상통화로 인사도 드리니까 많이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언제 한국에 오시냐고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매일 비슷한 말들을 들으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준영이 좋은 면만 보여준 걸까? 그 무렵 불가리아에도 K-팝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젊은 친구들이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홀로 준영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했어요. 2013년 4월 준영이 갑작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밀레나, 5월에 휴가를 내서 불가리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가족분들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1년 넘게 영상통화로만 만났던 준영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준영이 불가리아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답장하자 준영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떨리지만 이제는 직접 만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밀레나의 가족분들과 친구들에게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상을 드리고 싶어요. 준영의 방문 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밀레나, 진짜 오는구나. 그런데 직접 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 엘레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 부모님의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딸아, 그 사람이 정말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시아 음식도 해본 적 없고 문화도 다를 텐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준영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니까 소통에는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안심시켜드렸지만 내심 저도 떨렸습니다. 드디어 5월 15일 소피아 공항에 준영을 마중 나갔어요. 1년 4개월 만에 만나는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고 준영이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더 듬직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밀레나. 준영이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1년 넘게 스크린 너머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말 만났네요. 꿈 같아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준영이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어요. 와, 소피아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역사적인 건물들이 정말 웅장해요. 준영의 진심 어린 감탄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준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영입니다. 밀레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영어로 말한 후에 불가리아어로 감사합니다를 어눌하게나마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예의 바르고 진중한 청년이네. 키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어머니도 정말 성실해 보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 준영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를 직접 만들어서 차렸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김치를 드시는 모습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생각보다 좋아하셨어요. 이게 바로 김치구나. 생각보다 맛있네. 아버지가 신기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발효 음식이라서 우리 요구르트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준영이 김치의 효능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셋째 날에는 소피아 시내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성당, 이반 바조프 국립극장, 비토샤대로 등을 구경하면서 불가리아 역사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준영이 정말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레나의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역사가 깊은 곳이네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독립을 쟁취한 용감한 민족이군요. 준영의 말에 제가 놀랐어요. 미리 불가리아 역사를 공부하고 온 것 같았거든요. 넷째 날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엘레나를 비롯한 친한 친구 4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준영이 한국 문화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니까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준영이 설명하자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어로 인사해볼까? 준영이 친구들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친구들이 어눌하게 발음하는 모습을 보며 준영이 웃었고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마지막 날 저녁, 준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밀레나, 이번 여행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서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 준영의 불가리아 방문 후 3개월이 지난 2013년 8월 드디어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1년 반 동안의 원거리 연애와 주변의 반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직접 한국을 보고 판단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에서 서울까지는 무려 15시간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어요. 환승을 포함해서 거의 20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공항의 규모가 정말 컸고 시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밀레나. 도착장에서 준영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1년 반 동안 영상으로만 보던 한국을 드디어 실제로 보게 되었다는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전철 안에서도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지하철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제가 감탄하자 준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역 자체가 하나의 쇼핑몰 같았어요. 수많은 상점들과 식당들,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영, 여기가 정말 기차역이 맞나요? 쇼핑센터 같은데요? 맞아요. 한국의 주요 역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복합시설로 되어 있어요. 교통, 쇼핑, 식사를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준영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준영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서울의 풍경을 보니 더욱 놀랐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깜짝 놀란 것은 한강이었어요. 강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다니. 제가 감탄하자 준영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강을 바라보는 치맥 문화도 있어요. 첫째 날 저녁, 준영의 부모님을 뵈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한정식으로 저녁을 차려주셨는데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김치, 나물, 조림, 구이. 한 상에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버버하자 어머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온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한국 음식을 본격적으로 먹어본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매운 것도 있고 달콤한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새콤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른 맛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자 어머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시금치나물이고 저건 도라지 무침이야. 이건 멸치볶음이고. 각 음식에 담긴 의미와 효능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 관광을 시작했어요. 경복궁을 첫 방문지로 정했는데 궁궐의 웅장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근위병 교대식을 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근위병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조선시대가 언제였다고 하셨죠? 제가 물으니 준영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약 500년 동안 지속된 왕조예요. 유럽으로 치면 중세 후기부터 근세까지의 시기죠. 창덕궁에서는 비원이라 불리는 후원을 구경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게 만든 정원이네요. 셋째 날에는 인사동과 명동을 둘러봤어요. 인사동의 전통 문화와 명동의 현대적인 쇼핑 문화가 한 도시 안에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동에서 본 한국의 패션과 뷰티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K-뷰티가 이렇게 발달한 이유를 알겠어요. 넷째 날에는 부산으로 KTX를 타고 내려갔어요. 고속철도의 속도와 편안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하다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심과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신기했고 해변가에 늘어선 고층 건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줄 몰랐어요. 5일차에는 경주로 가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봤어요. 1500년 된 불교 문화재들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재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와서 남산타워에 올랐을 때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불가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준영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확신이 서더군요. 소피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레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밀레나, 어땠어? 한국 여행. 실망하지 않았어? 엘레나의 기대 섞인 질문에 저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엘레나,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 내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한국 여행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준영 가족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딸아, 그럼 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라구나.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들만 봐도 정말 현대적인 도시네. 어머니도 준영이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 저 준영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복잡해지더군요. 예상하고 있었던 이야기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딸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야. 아버지가 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해도 네가 평생 살 곳을 정하는 건 다른 문제야. 어머니는 더 현실적인 걱정을 하셨어요.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일자리는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지적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역가잖아요. 한국에서도 영어나 유럽 언어 번역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한국어 강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친구들을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엘레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밀레나, 일주일 여행으로 그 나라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실제로 살아보면 다를 수도 있어. 엘레나, 나도 그런 걱정을 했어. 하지만 준영과 1년 반 동안 매일 대화하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직접 가서 확인해봤고, 저는 한국에서 찍은 동영상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설득했어요. 마르코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밀레나, 혹시 그 사람이 너에게 좋은 면만 보여준 건 아닐까? 한국의 어두운 면은 숨기고 말이야. 마르코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마르코, 나는 준영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까지 봤어. 모든 사람이 연기를 할 수는 없잖아. 정말로 좋은 나라였어. 직장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밀레나, 정말 가는 거야? 여기서의 경력을 다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제 능력을 발휘할 곳이 많을 거예요. 저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본 글로벌 기업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거든요. 몇 주에 걸친 설득 과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도 점점 제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보여준 한국의 실제 모습들이 그들의 편견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지할게.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기는 항상 내 집이니까.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에 눈물이 났어요. 2013년 11월 드디어 준영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전했어요. 준영, 나 한국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결혼해요. 영상통화 너머로 준영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밀레나, 정말요? 와, 꿈 같아요. 네, 결혼해요. 준영의 기쁨에 찬 대답을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4년 5월 드디어 준영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불가리아와 한국 양국에서 모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먼저 4월에 소피아에서 불가리아식 결혼식을, 그리고 5월에 서울에서 한국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피아에서의 결혼식에는 준영이 가족들과 함께 와주었어요. 준영의 부모님, 형님 가족까지 총 6명이 불가리아를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걱정되었지만 준영이 통역을 해주고 제가 배운 한국어로 대화하니까 생각보다 잘 지냈어요. 불가리아 전통 결혼식은 정말 흥겨웠습니다. 호로춤이라는 전통 민속춤을 추고 바니차라는 전통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하했어요. 준영의 가족들도 처음 보는 문화였지만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준영의 어머님이 감동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밀레나의 가족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네요. 문화는 달랐지만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서울에서의 한국식 결혼식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패백내를 올리는 순간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부모님께 큰절을 드리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드렸을 때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고.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왔는데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따뜻한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결혼 후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일상 대화에는 부족했고 관공서 업무나 복잡한 일들은 준영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반찬을 나눠주시고 마트에서 만난 이웃분들이 저를 외국 며느리로 따뜻하게 챙겨주셨어요. 어머, 외국에서 온 새댁이네. 한국 생활 힘들지? 한국어 공부에 정말 열심히 매달렸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들으며 실생활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외국계 기업에서 영어 번역과 유럽 시장 진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5개 국어 능력과 유럽 문화 지식이 한국에서 큰 강점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김치도 담글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이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에는 불가리아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부모님과 엘레나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밀레나,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아버지가 서울의 야경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멋진 도시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준영이도 좋은 사람이고. 엘레나는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밀레나, 미안해. 내가 한국을 너무 편견으로 봤었네. 정말 멋진 나라야. 너의 선택이 정말 옳았어.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인정을 받으니 정말 기뻤어요. 2016년에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생각을 하니 새로운 설렘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시며 산후조리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우리 손자는 한국 사람이면서 불가리아 사람이기도 하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물려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겠어. 시아버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에게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2024년 현재 한국에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9살이 된 딸 소피아와 7살 된 아들 알렉스는 한국어와 불가리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아이들로 자라고 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란 점은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로봇 만들기 수업했어. 소피아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교육 수준을 실감하게 됩니다. 직업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뤘어요. 현재는 글로벌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유럽 진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언어 능력과 문화 지식이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밀레나 팀장님 덕분에 독일 시장 진출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준영도 지금은 대기업 해외사업부 차장이 되어 한국과 유럽 간의 비즈니스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함께 두 대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당신 덕분에 유럽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서 일도 훨씬 수월해졌어. 몇 년 전부터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밀레나의 한국 이야기라는 채널에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밀레나님 영상 보고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도 한국 여행 계획하고 있어요. 라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가 겪었던 편견의 벽을 다른 사람들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불가리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 국적이 가능했거든요.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됐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불가리아 부모님은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한 달씩 지내시고 저희도 1년에 한 번은 불가리아를 방문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불가리아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시부모님과도 이제는 진짜 친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밀레나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큰 복이야 라고 하시고 시아버님은 외국 며느리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사랑할 줄 몰랐어 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의 인식 변화도 놀라워요. 엘레나는 작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밀레나,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구나.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라고 하더군요. 마르코도 너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라고 인정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원래 모임을 통해서 각국의 문화를 나누고 한국 생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밀레나 언니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는 후배들의 말을 들으면 보람을 느껴요.
최근에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책을 출간했어요. 불가리아 여자가 본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한 한국 생활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강연 요청도 받고 있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고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강연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저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사랑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진실을 보려는 용기가 제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줘요. 편견을 갖지 마라. 직접 보고 경험하고 판단해라.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며 살고 있어요.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음식, 한국의 정,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모든 것이 제게는 여전히 새롭고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준영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는 것,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도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